반갑습니다. 박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을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기학을 잘해야 됩니다. 전자공학을 이제 전공을 하면 전자기학이 기초 과목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자공학 전반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좀 나와 있죠. 전자기학에서 이제 특정한 여기 이제 제약을 가해주면 특별한 이제 조건, 이런 조건에 한해서 다룬다. 이제 그런 제약을 가해서 이제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이 이제 있습니다. 회로 이론은 이제 RLC만 다루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까지 그 추가를 하면은 이게 전자회로 과목이 되죠. 이제 전자회로에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인데 그 부분의 디지털 이제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면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또는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도파관이라든지 그 진행파 이런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해 나는 것,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죠. 전파되어 가는 것들을 이제 더 깊이 하면 이게 이제 안테나 공학 쪽으로 갑니다. 또 전자기학에서 그 다루는 그런 내용이 반도체 공학을 해석을 할 때 또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 뭐 게이트에 전하가 얼마나 차는가 뭐 이런 것들은 전자기학에서 전하를 다루죠. 그 정전기가 이렇게 그 정전기에서 전하가 이게 차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 공학을 반도체 공학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처럼 다른 여러 기초 학문들과 결합하는 성격을 띠는 중요한 학문인데,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문제점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공학에서 전공으로 처음 배우는 과목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4년제 대학 같으면 2학년 때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전공 과목 중에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는데 이게 제약 때문에 거의 이게 별개로 해서 전자기학 회로 이론 같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2학년이면 전공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면 뭔가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살살 어려워졌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이 전자기학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무척 어렵다고 그런다. 근데 왜 어려운가 보면은요, 수학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근데 수학도 이제 보통 그런 대수학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흔히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고등학교나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지수와 로그 이런 것들은 물론 나오고 공학 수학에서 배우는 벡터 해석, 미적분, 미분 방정식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합이 되어 가지고 뭐 삼각함수, 지수와 로그의 미적분, 뭐 이제 제일 좀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게 이제 벡터를 미분하고 뭐 적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전 이제 못 본 뭐 이런 이제 기호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벡터로 돼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적분을 하고 그 적분을 뭔가 면을 싸가지고 적분을 하고 뭐 스칼라량을 그레디언트를 막 취해서 결과는
결과는 이런 뭐 벡터가 나오고 뭐 이런 그레디언트를 스칼라를 그레디언트에서 벡터가 막 나오고 뭐 이런 벡터를 막 미적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려워합니다. 함수도 이제 잘 다루지 않는 함수들이 막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것의 미분적분은 뭐 잘 이제 탄젠트는 아니고요. 사인, 코사인 이거는 이제 미분적분 많이 해보는 건데 탄젠트를 미분하고 뭐 코탄젠트를 이거 적분이죠. 적분을 하고 그리고 뭐 시컨트, 코시컨트 이런 것들 잘 낯설은 이런 것들을 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은 적분하면 사인 아니면 코사인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컨트에 탄젠트가 곱해진 게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고 이게 도함수네요. 도함수고 그 다음에 뭐 적분을 하면 뭐 탄젠트를 적분하니까 코사인을 ln이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아주 낯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수학이 많이 들어가고 잘 쓰지 않는 함수들을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자기하기 이제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리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만 됩니다. 우리 뭐 거기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뭐 시험 칠 때 보면 시험 치면서 막 이러면서 그 시험 치고 그러잖아요. 뭐 힘, 전류 뭐 또 뭐였죠? 하여튼 그런 것들 내 가지고 하는데 공식은 나오는데 상황이 이제 3차원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2차원에서 뭘 많이 다루는데 특히 전자기하학은 3차원에서 많이 다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전기장이 이렇게 가해져 있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은 힘은 어디로 받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나타내는 뭐 공식 이거 외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해하거나 풀 수가 있다는 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공식으로 답을 얻었지만 뭔 뜻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하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인 일반 물리학 보면 이제 1, 뭐 역학, 2,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전기와 자기가 중간점에 이렇게 나오고 뭐 나중에 이제 뭐 핵에 관한 이런 게 이제 융합, 핵 분열 뭐 이런 거에 나오는데 요 전기와 자기 분야가 발전한 게 이 전자기하학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으로부터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고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특징이 여러 자연 현상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간결하게 단일 원리로 귀결시키는 논리적 사고 과정이 물리학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현상을 잘 정리해서 수식으로 딱 표시한다는 거죠. 물리학의 특징이. 그래서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음악을 나타낼 때 음표로 나타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려는 바는 이제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간적인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전자기하학을 좀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전자기하학은 이미 이제 정립되어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뭐다, 자기장의 세기가 뭐다, 전속 밀도가 뭐다, 또 자속 밀도가 뭐다, 이런 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된 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막 이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정의에 따르지 않고 막 다른 자기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장의 세계가 이거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개념을 모르고 문제만 맞추려고 하면은 이제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개념을 먼저 잘 익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예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거죠. 예제를 틀려도 좋으니까 예제를 이제 풀어봐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틀렸으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이제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뭐 예제를 풀어봤는데 틀렸는 게 단순 계산 착오면 이제 계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완전히 생각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제를 풀어봐서 맞췄다. 개념도 잘 이해했고 답도 제대로 나왔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좀 푸는 과정이 막 이렇게 빙빙 둘러와서 그렇게 왔다.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 신속 정확하게 이제 푸는 요령이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이 답이 나오더라도 문제도 이해했고 같은 정답이 나오는데 정답이 빨리 나오는 방법을 이제 푸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 뒤에 좀 이거하고 관련된 건데요. 그때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학의 바탕 위에 전공을 공부해야 된다. 전자기하학은 수학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학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들어갑니다. 수학이라는 것을 전자공학에서 필요한 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전자공학 필요한 과목들이 많잖아요. 이거 4년제 대학이면 3년 동안이나 이제 전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3년 동안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권하는 거는 여기서 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이 좀 잘 몰라가지고 수학책을 이렇게 참조를 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수학책에서 다루는 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일단 좀 보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을 좀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쭉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막 겨우 했어요, 이게. 근데 이거 하니까 또 걸려, 수학이. 이거 하니까 또 수학이 걸려. 그러면 이게 막 4년, 5년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점수는 막 낮은 점수로 4년, 5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이것을 먼저 하고 6개월 공부하면 되잖아요. 하고 이거 쭉 잘하는 게 좋다.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유학 갈 때 유학 가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말로 하잖아요. 어학 코스를 먼저 해서 뭔 말을 하는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서 그 공부를 해야지. 막 그럴 시간 없다고 어학 공부 언제 하느냐고 시간 없다고 막 안 하고 그 과목 들어보면 그게 잘 되나요? 공부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치를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긴 하겠지만 이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필요한 걸 하고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하라. 특히 전자기학에서는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게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가해져 있는데 전화가 이쪽 방향으로 막 전화가 날아갔다. 전화가 이 X축에 평행하지도 않고 이런 30도의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얘가 힘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그냥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식 적어 가지고 이거 같은 힘 같은 이런 공식은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그림을 이렇게 시각화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잘 그렇게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 공부할 때는 그 문제를 설명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림도 막 큼지막하게 그려요. 그냥 짜잔하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 몇 개 쓰다 보면 막 서로 글자가 막 겹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딱 그려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참을 계산을 했어요. 플러스 이거 한참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쇄돼 가지고. 그래서 그림으로 딱 보니까 그 결과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런 것들은 상쇄돼서 0 되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자기학에서 상쇄, 또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적분을 이제 이게 이런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이런 적분을 이쪽 면 다 적분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거하고 적분하면 0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이 측면만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요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자기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 수직을 많이 쓴다. 또 물리학에서 파생되어 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러고 이제 3차원적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아주 많이 필요하니까 수학을 모르겠으면 수학부터 하고 하는 게 좋다. 그 정도 이제 다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제 전자회로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